저희 이어서 이제 계속된 이야기, 또 주옥 같은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새로운 분 또 모셨습니다. 이 TMI 잠깐 저희가 듣긴 했는데 힐스테이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정경부 장슬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 이게 약간 요담으로 시작하자면 보셨어요? 네, 그 주옥송으로 네. 약간 이게 저희 구중에서도 우려와 네. 환희가 교차하더라고요. 전 사실 그 방송 이후로 다시는 외전에 못 넣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노래가 있습니다. 네. 찾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옥 같다. 저희가 오늘 요 동영상 밑에다가 링크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있어요. 네. 여기 주옥 발음주의. 슬기 누나 다시 못 보는 줄, 저도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좀 딱딱한 조직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또 오늘 가져오신 소식이 너무 주옥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살짝 이게 보고 왔거든요. 봤어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래요? 급하게 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하늘 같은 선배 주옥 같은 뉴스니까. 네. 박수영 기자 너무 웃긴 게 내가 저 앞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김원규 기자랑 하는 거. 우리 박 기자는 보면은 이렇게 일단 진행하는 90%가 입이 눈알이 약간 이렇게 크게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네, 너무 되게 아까 댓글에 보니까 MC가 미친 것 같다고 근데 되게 너무 정겹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코가 늘 막혀 있어가지고 숨을 그래요? 입으로 쉬어야 돼요. 그래요? 눈도 열고 입도 열고 효과가 좀 있나 봐요. 네, 그러면 구멍이 좀 커질수록 이게 통풍이 잘 되고 하니까 굉장히 주옥 같은 네. 그래서 저희 하늘 같은 선배의 주옥 같은 뉴스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즐겁게 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사담이 좀 길었네요. 어쨌든 오늘 보니까 편법 논란 여전한 보험 대리점 법인 영업. 근데 사실 제가 일단은 결론부터 놓고 얘기하자면 저 같아도 이렇게 하긴 할 것 같아요. 그쵸. 잡혀가나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돈 준다는데 누가 싫어해. 그쵸. 다 좋지. 그럼요. 왕. 보험 중간에 해지해가지고 돈 못 받는데 그거를 내 자녀한테 준대. 이거 누가 싫어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를 가져오신 것 같긴 해요. 네, 보긴 봤네요, 내용을. 그럼요. 전 제 뉴스 안 주옥 같은 보신 줄 선배, 알고. 하늘 같은 뉴스. 하늘 같은 선배, 주옥 같은 뉴스. 되게 입이 근질근질한데 참을게요. 저 욕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애정이 담긴 걸로. 일단은 아까 저희 다 시청자분들은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적으로 이 구조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만 더 좀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외점만 딱 보는 고정 유입층들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 중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보험료 일단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그 만기 기간까지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면은 다 못 받습니다, 돈을.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씩 1년 동안 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중도 해지하면 다 못 받아요. 환급률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 손해 보는 부분을 이제 이게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이제 법인으로 간다는 건데요. 법인 돈으로 보험료를 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한 다음에 중도 해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법인은 절반밖에 돈을 못 받잖아요. 중도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럼 손실을 보는 구조인데 그 나머지 손실분을 이 보험사가 아니라 이제 오늘 보험 대리점입니다. 보험 대리점에서 이 대표의 가족에게 몰래 그 돈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입금을 해 주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그냥 주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우려가 있죠. 그런 의혹이 일 수 있는 거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대표의 자녀를 설계사 등록을 시킵니다. 설계사 나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거 정당하게 모집 수수료 받은 거다라고 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국에서도 이런 걸 다 이제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다 적발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요지입니다. 제 리포트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말씀하실 때도 이게 법률상의 문제가 엮여 있어서 조금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이제 함부로 느낌이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다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 그런 영업 방식으로 또 나름대로 실적을 올려왔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법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게 보면 사실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좀 주옥 같은 사례다 이 정도로만. 그렇죠. 사실 이렇게 운영을 해서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자기 실적만 이렇게 내고 방만 운영을 하면은 결국은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저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그럼요. 이렇게 해서 어디 금융당국한테 한 대 두드려 맞으면은 벌금 내야 되고 과징금 내야 되고 이게 결국은 다
저희한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제가 오늘 사례를 내보내드린 거는 보험사가 잘못 팔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험 대리점이라고 제가 언급을 그러더라고요. 했죠. 네. GA라고 부르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보험사는 우리 많이 아시는 상품들 보면 뭐 삼성화재도 있고 삼성생명도 있고 현대해상도 있고 상품을 만드는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원수사라고 불려요. 네, 원수. 그 상품들을 모아다가 한 백화점처럼 이렇게 판매하는 곳을 보험 대리점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은 보험사 예를 들어 뭐 삼성생명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설계사는 삼성생명 상품만 팔 거 아니에요. 보험 대리점은 이 보험 대리점이 입점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동네 마트 같은 거네요.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당국에서 이 보험 대리점의 불안전 판매가 발생을 해도 만약 예를 들어 A라는 설계사가 삼성생명 상품을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네.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 설계사를 조지냐? 아니에요. 조진다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네. 아니고 보통 욕은 삼성생명이 먹는다는 거예요. 네. 당국에서도 야, 니네 이 불안전 판매 건수가 이쪽에 누적이 됩니다. 삼성생명 쪽에.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보험 대리점 입장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놓인, 그러니까 대놓고 두드려 맞지 않는 그런 위치에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약간 뭐 자동차 리콜을 해도 자동차 판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 제조사에 가잖아요. 그렇죠. 뭐 동네 뭐 대리점 가는 게 아니라 GM 이 잘못했다. 그게 좀 더 자극적이잖아요. 이게 예시기. 그런 좋아요. 식으로 뭐 전 조진다도 했는데 네네. 여기 조진다 전문 용어 주옥 같은 조짐 이렇게 조져도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또 좋게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코코님이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 게 네. 있는 것 같은데 해지 환급금 더하기 설계사비 이꼴 손해 없다는 거 이렇게 간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약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 설계사 시험을 보는 게 이 네네. 시험이 좀 어렵지 않은 시험인가요? 그게 하나의 또 포인트입니다. 잘 집어주셨네요. 와, 오늘 사전에 안 맞췄는데 되게 중요 포인트를 제가 딱 이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밑줄 그었죠. 와, 어렵나? 그러네. 우리 박 기자가 이 시험이 어렵나요? 만발의 준비를 해왔네요. 저도 합격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이게 약간의 조심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그쵸. 시험을 보시고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네, 장슬기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한국경제TV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절 들어갑니다. 손절. 혹시 모르니까. 네, 사실 이 자격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오늘 리포트 사례에서도 그 녹취 부분을 제가 들려드렸어요. 그 네네네. 내용에 그 부분이 나와요. 우리 가족분을 그냥 설계사로 등록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렇죠. 대표님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냥 단순하게 설계사가 제가 되는 되는 건데.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그냥. 그 한 줄만으로 저는 설명이 좀 다 됐다고 생각이 돼요. 예.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교육도 더 받고 이제 보험사별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많기는 한데 사실 기본적으로 약간의 조금 문턱이 좀 낮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업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등록시켜 라는 게 가능할 정도의 약간 수준이 조금 이렇게 시험으로 좀 퍼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조심스럽네요 또. 네네네. 그렇긴 또 혹시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또 이 마음의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장수희 기자가 말씀하는 건 자기 취재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인대리점 설계사 물론 뭐 익명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분도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를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런 저희는 말씀을. 팩트에 기반한 보도만 하고 네. 이 썰도 약간 팩트에 그럼요. 기반만 우리 박수현 해서. 기자가 혼자 살겠다고 지금 손절하는 부분에서 정신이 갑자기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이슈 때도 잠깐 다루긴 했지만 이걸 확실히 단속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비용 처리해서 세금 혜택 입고 돈은 돈대로 그대로 받으면은 정말 뭐 이 기업 자체로도 법인 자체로도 확실히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보험료 자체를 법인보험은 법인 돈으로 내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손실이 나고 그 손실분을 보전해준다는 대가의 수수료는 대표의 개인의 이제 뭐 자녀나 가족이나 개인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구조가 얼핏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취재하면서 몇몇 변호사분들께도 이 사례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좀 나아가서는
이렇게 횡령이나 배임 우려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보도까지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이제 당연한 이제 컨설팅 플랜이다라고 해서 포장을 해서 이런 자녀를 설계사 등록시키는 과정까지를 같이 이렇게 영업에 포함시켜서 광고를 하시는 보험 대리점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아서 너무 약간 당연하다는 듯이 영업이 되고 있고 실제 한 법인의 대표분들도 수수료 보전해준다는데 가입하면 되지. 내가 손해볼 거 없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어쨌든 뭐 오늘 뭐 보도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불법적으로 뭐 증여나 그런 거에서도 그럴 수 악용될 있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죠. 네, 그렇죠. 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법인으로 내는 보험료는 회사 돈으로 이제 나가는 돈일 텐데 그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다시 리베이트 받는 구조니까 네. 그 리베이트가 결국은 다 그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박 기자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군요. 너무 웃기게 생겨서 제가 웃음을 주는 얼굴이죠. 참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김지민님도 방금 얘기해 주셨어요. 횡령,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네, 라임님 꼼수 자식들. 네. 제가 한 거 아니고 라임님께서. 그렇죠. 뭐 낙곰수라는 그 말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라임님께서 크크크 웃기게 생겼어. 그럼요. 다른 네. 사람에게 미술을 준다는 거. 네. 주옥 네.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슬기님 오늘 카메라 잘 받으시네요. 친멍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 이렇게 원래 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이 화면에 나와요. 보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블랙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새로 오늘 새거 새빙을 입고 왔거든요. 지금 세일러 머큐리 같으세요. 정말요? 네, 완전 세일러 머큐리 아시죠? 너무 세일러문에 나오는 네네네. 네, 그렇죠. 선생님 너무 젊으셔서 모르실까봐. 그래? 갑자기 날파리가 또 이렇게 뭐만 하면 이렇게 날파리가 네, 네. 머큐리 네. 장소에 감사합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바로 네. 요 내용. 자, 네. 그러면은 뭐 저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네. 그렇게 뭐 불법적인 악용으로 잠시만요. 자꾸 악용으로 네. 자꾸 네. 우리의 보도를 망치는 파리에게 한마디. 네, 파리가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자꾸 파리가 와서, 지난번 박승환 기자랑 우리 이거 그때 과자 ASMR 할 때도 파리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도. 그렇죠? 네, 뭔가 좀 아이템들이 저와 방송할 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그 친구의 자녀가 여기 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큰 친구가 다녔었잖아요. 오늘 건 약간 날파리. 네, 아마 좀 아까 우리 이 보도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까지 이제 여기다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뭐 뜯어먹을 거 없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네, 우리 듭니다. 박승환 기자와 함께 할 때 항상 이렇게 재밌는 아이템들이 생각지도 못한 출연자분들이 나와주셔서 더 알차게 외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저희가 다음에는 여기다 사탕 같은 거 하나 놔가지고 저분 그 날파리도 출연료를 이렇게 챙겨드리는 걸로.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보코님 좀 씻고 오세요. 깨끗하게. 네. 원래 뭐 이 꽃에는 벌이 꼬이고 네. 벌이 꼬이는 법이죠. 마음에 없는 소리니까 그냥 막 말이 꼬이네요. 오늘 뉴스 플러스 외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미지 기자가 진행하는 외전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